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3이고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었으면 얘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고객님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패키징하고 저작권, 그다음에 매뉴얼, 품질 관리, 이러한 총 4개 섹션으로 살펴보게 되고, 첫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패키징하고 거기에 이제 설치 매뉴얼이나 사용자 매뉴얼 이런 것을 작성하는 일련의 배포용 설치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너무 쉽게 출제가 돼요. 야, 주의사항으로 하는데 얘는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개발자 중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만 기억하시면 네, 3번 다 똑같은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징 시 고려할 거는 운영체제하고 호환이 돼야 되겠죠. 타겟하는 운영체제와 그 버전에 맞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도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사용됐던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최근 앱이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봐야 되겠고. 어플리케이션의 크기예요. 너무 용량이 크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보안도 봐야 되겠고. 앱스토어 정책이나 UI, UX 업데이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배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진행해야 되겠고 문서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나열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 방법, 권한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포 단계에서는 배포 방식에 따라 암호화, 이기종 연동, 편의성, 배포 주기, 앱스토어 검수 과정 등을 고려한다. 라이선스는 사용된 라이브러리나 소스 코드에 대한 라이선스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된다. 앱 마케팅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알려야 되니까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유지 보수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패키징 프로세스예요. 자, 제일 먼저 기능을 식별하고요. 얘네를 모듈화해요. 그리고 빌드를 진행하고 사용자 환경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적용을 해주고 패키지 적용 시험하고요. 변경하고 개선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능 식별에서는 입출력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요. 전체적인 기능 정의 및 데이터 흐름을 구분하고 식별한다. 기능 단위의 출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하고요. 모듈화 단계에서는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모듈 간의 결합도와 응집도를 분석을 해주고요. 분류할 수 있는 기능 단위 및 서비스 단위를 모듈별로 분류한다. 또 공유 가능한 기능과 재활용 기능을 분류하고요. 실제 빌드 할 때는 신규 개발 소스 및 컴파일 결과물을 준비하고 정상적으로 빌드되는 기능 단위 및 서비스를 분류한다. 빌드 도구를 선별해서 선택하고 해당 빌드 도구를 이용해서 빌드를 수행한다. 컴파일 외에 에디터 등의 관련된 도구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자 환경 분석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최소 사용자 환경을 사전에 공지한다. 이게 뭐죠? 이 게임은 적어도 인텔 5세대 이후 걸로 사용이 돼야 돼요. 또는 안드로이드 10버전 이후 거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실사용자 환경에서 패키징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사용자 관점에서 UI 및 시스템의 편의성을 점검을 하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패키징 적용 시에 개선점을 도출해서 이를 토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 후 개선 버전을 다시 패키징하는 절차를 걷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징을 하는 절차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다. 소프트웨어 배포를 목적으로 패키징 시에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유통 및 배포를 도와주는 솔루션이고 패키징 도구는 불법 복제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준다. 불법 복제할 수 없도록 이러한 DRM이라고 하는데 뒤에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또 사용 권한, 아이디 로그인을 사용할지 아니면은 한번 결제했을 때 그것에 대한 키를 넣을지 또 패키징 기술, 라이선스, 사용 기한이 있다면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권한 통제 기술 이런 것도 모두 다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패키징 도구를 사용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겠죠.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임을 고려해서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요. 제품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요. 범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것 갖다 적용해버리면 나중에 갱신할 때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양한 이기종 컨텐츠의 단말 기간의 DRM 연동을 고려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키징 도구에서 구성 요소는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컨텐츠의 라이선스를 암호화하고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키 관리는 이렇게 암호화한 것에 대한 키를 저장 배포하는 기술이 되겠죠. 암호화 파일을 또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컨텐츠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OI나 URI. DOI는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예요. 디지털 컨텐츠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DOI라고 이야기를 하고, URI는 인터넷에서 리소스를 식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UR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URL은 인터넷 주소, 즉 내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파일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 URI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래서 즉 내가 만든 제작품이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들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저작권도 표현이 돼야 돼요.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XRML이나 MPEG 21 이런 것들이 있다. 정책도 관리해야 되겠죠.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책 표현 및 기술이다. 그러니까 뭐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 광고가 없어진다든지, 또 크랙 방지해야 돼요. 크랙이 뭐냐면 돈을 안 내고 그냥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크랙에 대한 컨텐츠 방지 기술이다. 또 인증도 필요하겠죠. 라이선스 발급 및 사용 기준이 되는 사용자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사용되는 몇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REL이라고 하는 거는 Right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XML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의 권한 관리를 위한 언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Open Digital Right Language예요. XML 기반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표준이다. 그래서 REL은 권한 관리고요. ODRL은 저작권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실기시험에 나왔던 아이인데 SSO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할 때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 컨텐츠나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 방식이고, 디지털 서피티케이트는 공인된 제3자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문서이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모니터링 도구예요. 협업 도구하고 앞에서 잠깐 APM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를 우리 뭐라고 한다? APM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구에는 스카우터나 제니퍼가 있다. 종류만 좀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서비스 이용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도구고,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구로 부하량, 접속자 파악, 장애 진단, 통계 분석 이런 목적으로 우리 성능 모니터링 제품을 정의할 수 있다. 자,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에는 우선 변경 관리, 성능 관리,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는데, 우선 변경 관리에는 체인지 마이너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성능 관리에는 제니퍼나 제니퍼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 분석 도구에는 PMD나 CPP 체크, 그 다음에 동적 분석 도구에는 발그라인드나 아발란체가 있다. 그래서 요거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적 분석 도구와 동적 분석 도구, 이거는 또 테스트에 가서 또 보게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APM에서 제공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제공을 하죠. 얘는 성능 모니터링하고 장애나 성능 저하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리소스를 얘네가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또 파악할 수가 있다. 사용자 모니터링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용자 로그를 분석한다. 로그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는 것을 의미하죠. 사용자가 발생시킨 이벤트를 추적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뭐 A라고 하는 메뉴를 눌렀다가 B라고 하는 메뉴를 누를 때 어느 방향으로 간다든지 좀 멀리 가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라는 걸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성능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 장애를 대응할 수도 있다. 자, 협업 도구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이견 조율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다. 분류에는 문서 공유, 소스 공유, 아이디어 공유, 디자인 공유,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협업 도구에는 버전 관리 시스템,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기시나 SVN이 있고요. 이슈 트래커는 프로젝트 이슈를 관리한다. 대표적인 거는 지라나 트렐로 등이 있다. 채팅 도구에는 개발자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슬랙이나 뭐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코드 리뷰 도구도 있어요. 얘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게리트나 크루시블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 CI/CD 도구는 컨티뉴어스 인티그리션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지속적인 배포. 이 도구는 코드를 빌드하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해서 개발자들이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는 젠킨스나 서클 CI 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